조선 역사 속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인 갑자사화. 우리는 흔히 연산군의 광기 어린 복수국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어머니 패비윤 씨를 향한 아들의 복수심이 그 모든 피바람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권력자들의 탐욕과 암투가 진짜 민낯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갑자사화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탐했던 자들의 추악한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파멸로 치달았던 시대의 아이러니를 통해 역사의 깊은 교훈을 함께 찾아볼까요? 갑자사화의 비극은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기 한참 전 그의 아버지인 성종대에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종의 통치 아래 안정된 듯 보였지만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그 한가운데에 선 인물이 바로 패비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한 여인을 옥죄는 굴레와도 같았고 결국 성종의 총애를 잃은 그녀는 왕실 어른들과 대신들의 압력에 밀려 폐위되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차가운 궁궐의 공기 속에서 왕비의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여인의 옷을 입고 물러나는 윤 씨의 모습은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죠. 얼마 후 그녀는 사약을 받고 쓸쓸히 삶을 마감합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의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은 상처를 남기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최후가 단순히 왕과 왕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면에는 왕실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대신들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죠. 특히 당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훈구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왕실의 일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윤 씨의 폐위와 사사 과정에서도 이들의 정치적 입김은 강하게 작용했죠. 그들은 왕실의 안녕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인의 삶은 철저히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빛들이 오가던 조정회의실에서는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속에서 윤 씨는 고립무원, 홀로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했죠. 이 모든 비극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거나 어머니의 부재로 겪어야 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폭군으로 기록될 연산군이었죠. 궁궐 한 구석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쓸쓸히 뒤돌아선 어린 왕자의 모습은 깊은 연민을 자아냅니다. 감춰진 어머니의 죽음, 그에게 드리워진 부재의 그림자는 어린 시절을 어둡게 물들였을 겁니다. 이때부터 갑자사화라는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어린 왕자는 어머니의 숨겨진 죽음 앞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쓸쓸히 성장했던 어린 왕자는 마침내 조선의 10번째 임금, 연산군으로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눈빛에는 권위와 함께 어딘가 모를 고독과 깊은 상처가 깃들어 있었죠.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연산군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 애썼지만 이미 조정에는 오랜 세월 뿌리박은 훈구 세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견고한 기득권은 새로운 왕의 개혁 의지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을 겁니다. 왕권 강화를 향한 연산군의 의지가 굳건해질수록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들도 생겨나기 마련이죠. 바로 임사홍과 유자관 같은 간신배들이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은 왕의 불완전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자신의 권력을 확장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라의 안위나 백성의 삶 따위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정적을 제거할 수단만이 보였을 뿐이죠. 간신들은 연산군이 지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폐위되고 사사된 패비윤 씨 사건을 자신들의 권력 투쟁에 더없이 좋은 도구로 삼으려 했죠. 그들은 은밀한 정보를 흘리고 과거의 잔혹한 진실을 부풀리며 연산군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불씨를 피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썩은 물에 독을 푸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연산군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한밤중 비밀리에 올려진 상소문 속에는 어머니 윤씨가 겪어야 했던 억울한 폐위와 사사의 전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혹은 궁궐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낡은 옷까지, 어쩌면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치마폭에서, 혹은 절절한 심정이 담긴 서신 한 통에서 그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의 조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막연한 그리움으로만 남아있던 어머니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피와 절규로 얼룩진 참혹한 현실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은 이내 거대한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고 그 불길은 점차 광기 어린 복수심으로 변해갔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에 대한 증오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가슴속에 복수심의 씨앗이 싹트자 임사홍과 유자관 같은 간신배들은 더욱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분노를 부추기며 패비 윤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지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패비의 복수를 넘어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교활한 계략이었죠. 이제 조선의 조정에는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칠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순간 연산군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모했으니까요.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그 광기는 조선의 조정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피바람, 바로 갑자사화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피의 회오리 바람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피바람이 오직 연산군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만 일어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더욱 교활하고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 바로 임사홍과 유자관 같은 간신배들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복수심을 교묘하게 부추기며 이 기회를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비열한 미소는 무고한 이들의 피 위에 피어났고 그들의 승리감은 더욱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들에게 한낱 권력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광기에 휩싸인 왕과 끝없는 탐욕에 눈먼 간신배들의 합작품인 갑자사화는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왔고 그 피바람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이 모든 피의 서막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조선은 이 광기 어린 폭정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잔혹한 복수국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잔혹한 복수국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조선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피로 얼룩진 갑자사화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상흔만이 아프게 남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이었죠. 한때 위엄을 자랑하던 궁궐은 공포와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공간으로 변모했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무고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권력은 결코 견고할 수 없다는 진리를 역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 속에 신음했고 조정 대신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피폐해진 조선 사회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연산군의 광기 어린 폭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씨의 복수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그의 통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잔혹해졌죠. 그는 자신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숙청했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국정을 등한시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고 오직 자신의 분노와 변덕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궁궐은 왕의 예측 불가능한 명령에 따라 매일 피바람이 불었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왕의 눈빛은 점점 더 광기로 물들어갔으며 조선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폭정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죠. 백성들의 절규와 대신들의 끓어오르는 불만은 마침내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 뜻을 함께한 이들이 봉기하여 연산군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했으니 이것이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갑자사화로 시작된 피해 복수극은 결국 연산군 자신의 비극적인 몰락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한 여인의 죽음을 빌미로 광기 어린 복수를 감행했던 왕은 결국 그 복수의 칼날에 스스로 베이고 말았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히 한 왕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빚어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임사홍, 유자관과 같은 간신배들의 교활한 술수와 끝없는 탐욕이 깊이 숨어 있었죠. 그들은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냉혹한 도구로 삼아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심을 부추겨 수많은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 위에 자신들의 권력을 쌓아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은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피바람이 휩쓸고 간 궁궐에는 이제 비극적인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텅 빈 어전은 권력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말없이 증명하는 듯 보입니다. 갑자사화가 남긴 깊은 상처는 조선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아픔으로 자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왜곡되고 이용될 때 어떤 비극이 반복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의 보고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갑자사화의 잔혹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속성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